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잘 지내셨죠? 네, 새 학기라 우리 선생님들 많이 아마 바쁠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도 아직 적응이 안 된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근로계약서는 쓰셨죠? 네, 근로계약서 잘 작성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보육사업 안내에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여러분들이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근로계약서가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충분히 또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집에 임용이 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화해서 서로가 한 장씩 나누어 갖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원장님도 만약에 고용이 되어 있는 그런 원장님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되고요. 교사는 당연히 근로계약서 써야 되겠죠. 그 외에 뭐 조리하시는 분, 또 양어 선생님 모두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해야 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21년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가지고 계시죠? 한 부씩 나누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 이 내용을 강의를 들으시고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요거 잠깐 멈춰놓고 이 근로계약서 가지고 와서 제대로 썼나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평가 주요 지표가 변경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네 번째 영역, 교직원 영역에서 바로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항목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필히 기재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수와 근로시간, 휴게시간, 그 다음에 휴일, 그 다음에 연차 이런 것들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지금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가지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에 모든 보육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체결한 후에는 그 근로계약서 내에는 보수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근로계약서의 기록물과 그다음에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별도로 또 우리가 취업규칙, 우리가 복무규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서화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취업규칙이라든가 복무규정은 근로계약서와 함께 작성을 해도 되고요. 별도로 작성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취업규칙이라든가 복무규정에는 교사로서의 어떤 직무라든가 그다음에 해임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21년 보육사업 안내 여러분들이 187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임금, 근로시간, 그 다음에 그 밖에 근로조건 이런 것들이 모두 명시가 되어야 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만약에 이 근로계약과 관련돼서 부당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 감독해야 된다라고 보육사업 안내 187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더불어 우리가 근로계약을 할 때는 근로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로기간은 정함이 없는 그런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부분이 지금 현장에서는 기간을 다 정해 놓습니다. 예, 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해 놓게 되는데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말까지 1년이라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을 대부분이 하게 되는데 3월 1일이 아닌 3월 2일자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여러분들 국민신문고에 공휴일을 제외한 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1년 하루가 부족해서 3월 1일 하루가 부족해서 1년 인정을 경력 인정을 받지 못했고 또 우리가 퇴직금을 받는 데 있어서 1년이 딱 돼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월 2일자로 계약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하루가 부족한 1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예, 그리고 1
1년 호봉을 우리가 인정받는데 불이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보육사업 안내에 이런 것들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절은 우리가 공휴일이잖아요. 예, 근로를 하지 않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근로 계약 체결 시에 해당 일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육사업 안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계약 기간을 3월 2일부터 체결이 되었다라면 여러분들이 만 1년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호봉에도 하루가 부족해서 여러분들 호봉에도 예,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또 퇴직금을 또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3월 2일자로 우리 선생님들이 계약을 한 선생님들은 3월 1일자로 예,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교사를 예, 위한 것도 되겠지만 운영을 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도 보육사 안내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원장님이 모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모르고 원장님이 이 계약 조건대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날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신이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로계약은 우리가 양쪽이 다, 그러니까 나와 원장님, 또 원장님 입장에서는 대표와 원장인 나의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한 부씩 나눠 갖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로계약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쌍방이 예, 사인을 해야 되겠죠. 도장을 찍거나 만약에 아무리 계약서를 완벽하게 다 작성을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인을 하거나 그다음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거는 계약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두 장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장을 이렇게 나란히 놓습니다. 두 장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원장님 도장, 여기는 내 도장. 예, 또는 사인을 해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나란히 놓은 상태에서 날인해서 맞닿은 곳에, 이렇게 맞닿은 곳에 날인을 하고, 그리고 나눠 가져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게 없으면, 네, 요게 없으면, 요것도 사실은 계약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약서라는 건, 문서라는 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계약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근로계약서에 있는 보수기준, 예, 우리가 있는 월급여는 이게 정부 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 시설은 호봉 지급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미지원 시설은 최저임금, 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쓴 이 근로계약 양식은 어떤 것들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예, 근로계약에 관한 것을 작성을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 양식을 제가 조금 수정 보완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파란색 문구를 제가 다시 넣은 거고요. 지금 빨간색 부분을 제가 추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밑에 있는 갑가을 뭐 근로자와 뭐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 문구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땡땡이 어린이집의 교육교직원의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렇게 넣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원장님이 정할 일이니까 예, 원장님이 혹시 이걸 보셨으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담당 업무 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계약 기간 바로 요거입니다. 예, 계약 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 계약 기간이 없이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렇게 계약 기간을 정한다라면 여러분들이 3월 1일부터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2월 28일까지로 여러분들 계약 기간 1년을 정해 놔야 된다. 3월 2일로 하시면 안 된다. 요거 여러분들이 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로 장소와 그다음에 여기에 근로 시간, 그다음에 휴게 시간 들어가죠. 그다음에 임금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들어갈 이렇게 바로 퇴직금. 이 부분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삽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만 1년 근무 시에 한해서, 예, 계약 해지 시점에서
계약 급여 1개월분에 대한 근무 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 그래서 1년 하고 그만두면 1개월분에 여러분들이 보수를 더 받는다. 퇴직금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휴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휴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과 내가 개인에 대한 신상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도장이나 사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의 양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근로계약서 이미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단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약 기간 여러분들이 날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그래서 급히 빨리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셔야 되겠다. 3월 2일자로 계약을 하신 그런 선생님들이 1년 후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겠다. 마찬가지로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급하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리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 관련 규정. 여러분들이 임금을 정하게 되면 반드시 취업규칙이라든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그 임금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근로기준 법 위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명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계약한 근로계약서 확인하셨죠? 예,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 다 비슷비슷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계약한 이 근로계약서를 무효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라면 원장님과 여러분이 서로 협의하에 여러분들이 수정은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지금 얘기했던 보육사업 안내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평가 지표에도 명시가 되는 필수 기재 사항. 네, 그 다음에 보육사업 안내에 있는 그 날짜, 계약 기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